전라북도 남원 양생이라는 자가 만복사라는 절에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약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지만 부모를 일찍이 여의어서인지 생활이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책을 손에 놓지 않았으나 어느 여자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군뱅이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법, 양생의 시를 짓는 솜씨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죠? 한 그루 백꽃나무만이 쓸쓸한 이 내 마음을 보태주는구나. 달밝은 밤을 외로이 쳐버리니 가련하지 않은가. 달빛 아래 홀로 시를 읊으니 공중에서 호련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그대 좋은 배필을 얻을 것인데 어찌 그리 외로워하는고. 3월 24일 이날은 등불을 켜고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양생은 불전 앞에 저포를 던졌습니다. 저포라 하면 호인들이 점을 칠 때 쓰는 육과 같은 기구입니다. 부처님, 오늘 저와 저포놀이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면 부처님을 위해 법연을 베풀어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기면 아름다운 여인을 제게 주십시오. 전날 밤 하늘에서 들린 소리 덕분이었을까. 양생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포를 던져 높은 숫자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양생이 저포놀이에서 이겼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법당의 탁자 밑에 숨어 있는데 얼마 후 꿈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15살쯤 됐을까?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은 이 세상의 여인이 아닌 듯 워낙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씨 아무개입니다. 지난번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침입할 때조차 저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은 어여삐 여기시었고요. 그러나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료한 세월이어요. 저에게도 주어진 운명이 있을 터 제 배필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양생과 하씨 처녀가 연을 맺고 꾸덕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전혀 총각이지 않습니까? 그 밤은 뜨겁고 또 뜨거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처녀의 시중드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여인과 양생을 위해 술자리를 베푸는데 술이 이 세상의 술이 아니었습니다. 내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는 것 같소. 그대같이 어여쁜 사람이 내 사람인 게 믿을 수 없고요. 설마 또한 기가 막히니 이게 극락이 아니겠어? 근하게 취하여 두 사람이 어염집을 나와 손을 잡고 걷는데 노총각이었던 양생이 세상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랴. 그러나 양생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은 처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계룡동이라는 곳에서 3일을 머물며 지냈을 때 처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집이 아닌 것처럼 정갈한 집이었죠. 이별이라니요? 그리고 인간 세상의 3년이란 뜻은 또 뭡니까? 아시기 전에 저희 친척들을 소개해드리죠. 정씨, 오씨, 김씨, 유씨라는 처녀들입니다. 처녀는 이별을 말하면서도 말투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자신의 말만 했습니다. 양생은 이별의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처녀가 그저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정씨, 오씨, 김씨, 유씨, 처녀들은 임을 그리워하는 칠언시를 지어주었고 양생은 장단시로 화답을 했습니다. 내일 보련사에 저희 부모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 부모님을 한번 만나주시겠습니까? 처녀는 은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은그릇? 속사정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저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별은 정해진 운명.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의 말을 거스릴 수가 없어 양생은 처녀와 함께 보련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은그릇은 우리 딸아이 무덤에서 없어진 물건인데 처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옆에 처녀의 아버지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부모와 처녀는 서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무덤이라뇨? 제가 따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처녀의 부모는 3년 전 자신의 딸이 외구 침입으로 죽었고 계룡사 밑에 임시로 딸을 묻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이 대상을 치르는 날이라 했습니다. 대상이라 하면 사람이 죽은 지 25개월 만에 치르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양생은 그제야 처녀가 귀신임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이승에서 볼 수 없는 외모와 이승에서 맛볼 수 없는 술맛, 이승에서 볼 수 없는 집, 이상한 처녀들, 게다가 사람들은 처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눈을 몰게 한다지요. 그러나 그것이 욕망이었음을 알았다 한들 한 번 꽃피운 사랑이 단번에 시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떠나야 해요. 그럼 나도 가겠소. 이러지 마셔요.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가야 해요. 양생은 가슴에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여자를 만난 것 같은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니. 게다가 내 여자인 것 같은 여자가 귀신이라니. 양생과 처녀는 휘장 안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휘장 밖에 서 있는 처녀의 부모는 은수저가 저절로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자 그제야 딸의 혼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양생과 처녀는 휘장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지막 밤, 처음처럼 뜨겁고 아니 처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려? 이제 저는 아내의 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승길에도 기한이 있어 저는 이제 떠나야 해요. 저를 부디 멀리 마옵소서. 처녀는 은은한 소리를 남기며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양생은 다음날 슬피 울며 처녀가 묻힌 곳에 찾아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처녀를 잊지 못한 채 처녀를 위한 제를 올렸죠. 차라리 부처님께 여인을 달라 하지 말아야 했을까. 후회와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으리,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만 슬퍼하시고 깨끗한 업을 닦으시어 윤회의 굴레를 끊으소서. 어딨어? 어디 있냐고요? 양생은 소리가 나는 곳을 한참 쳐다보았으나 처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양생은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들었으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